폐쇄병동에 가는 10대, 20대들. 뉴스에서 폐쇄병동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연령대가 10대, 20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10대, 20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비교적 즐겁게 살다가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다. 무한 경쟁에 던져져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니 정말 살인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좋아하는 것을 10시간 해도 힘들 텐데 하기 싫은 것을 10시간 이상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쳤던 학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자살을 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것이 요즘의 현실의 아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자랄 때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사남매를 가르치면서 엄마는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한 적이 없어서 엄마는 왜 다른 엄마들처럼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해? 라는 질문을 할 정도였다.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공동체를 이루고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자란 것 같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다. 지나가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 다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직접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울하게, 슬프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심지어 여럿이 만나도 아이들이 잠깐 인사하고 이따가 바로 핸드폰 꺼내서 각자 핸드폰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다반사이다. 나도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일단 아이들이 국영수에서 벗어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의미 있게, 유익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아이들이 자산 관리에 대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전세 사기 등이 사회초년생에게 일어나고 있듯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리하는 법이라든가 머리 자르는 기술이라든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기술들을 좀 학교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젊은이들을 위해 상호 소통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운동형 외톨이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 이런 아이들이 더 어려운 순간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회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몸무게 앞자리 바뀜, 유지하기. 나는 밥, 떡, 빵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다. 오늘 시장을 갔다 왔는데 명절 전이라서 사람이 정말로 많았다. 사람들 입에 뭔가 하나씩 씻고 있었는데 대부분 꽈배기나 아니면 호떡 등을 먹고 있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사지 않았다. 며칠 전에도 남편이 맛있는 떡을 사왔는데 하나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탕수육이 너무 먹고 싶다고 포장해 왔는데 먹으라고 관건해서 하나만 먹고 먹지 않았다. 몸무게 앞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옛날의 몸무게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다. 먹는 것에 유혹을 참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참는 것이 길어질수록 점점 쉬워진다는 것이다. 탄산을 끊은 지 좀 오래되었는데 이제는 탄산을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그것에 대한 기호가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2개를 사다 놓았는데 오늘 난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았다. 이제 커피만 안 마시면 되는데 자꾸만 달달한 시판용 커피가 너무나 먹고 싶었다. 매일 한 개씩 먹었던 것 같다. 근데 오늘은 다행히 시장에 가서 그것을 사지 않았다. 하지만 역효과가 있어서 봉지커피 2잔을 마셨다. 모든 요리에 설탕을 뺐기 때문에 요리의 단맛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나는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 캔디, 초콜릿 등을 먹지 않기 때문에 단 것을 섭취할 것이라고는 과일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과일도 탄수화물이라 당이 높기 때문에 한 주먹 이상의 과일을 먹으면 그것도 당 수치를 높이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나는 날씬해지고 싶어서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지고 싶어서 음식을 조절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조금씩 아픈 곳이 늘어가기 때문에 먹는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 질환을 완화시키며 완치되기를 목표로 삼아 먹는 것을 조절하고 있다. 특별히 나는 생선을 먹고 있지 않는다. 이유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되면서부터 우리 집은 생선을 전부 다 뺐다. 그렇지만 해조류는 먹어야 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조류와 김, 소금은 먹고 있다.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은 오뎅이었다. 난 오뎅을 정말 좋아하는데 오뎅도 생선과 밀가루로 튀긴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서 오뎅도 과감히 빼버렸다. 그리고 나는 맛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도 빼버렸다. 우리 동네에 한약 등을 넣어 건강하게 구워낸 닭 구이집이 있어서 가끔 가서 먹곤 하는데 거기서 오뎅 국물이 나왔다. 나와 남편이 걸씬 들린 것처럼 오뎅 국물을 마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오뎅을 많이 먹고 싶어 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절제 중에 가장 절제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음식 절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제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조금씩 더 쉬워진다는 것이다. 멋진 청소부. 어제 뉴스에서 남자친구가 환경미화원이라고 동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이야기를 보고서 환경미화원이나 청소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일까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브이로그로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분들의 삶을 여러 편 보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건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자신의 생각이 분명한 아주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청소 종사자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자기는 언론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닌 것을 맞다고 하고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풍토를 도저히 자신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만두었다고 했다. 자기는 청소 일을 하면서 싫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 일은 남의 토한 것을 치우고 남이 똥 싼 것을 치우는 그런 힘든 일이었음에도 그와 같이 대답한 것이 놀라웠다. 그 이유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자신의 힘을 들여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별로 관심 없는데 대화를 해야 하고 알고 싶지 않은 것을 물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는 피곤했다고 했다. 고독한 청소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떠한 사람과의 스트레스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적성에 맞고 자신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순한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맞다고 했다. 그리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나는 그의 말 속에 굉장한 총명, 신념, 확신이 든 것을 보면서 그가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더욱 관심이 생겨서 그의 유튜브까지 찾아가서 구독하며 자세히 보았는데 그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연봉이 7천만 원이나 되는 직업군을 버리고 그를 따라다니며 청소를 배웠다. 그분도 제약회사에서 꽤 높은 간부였는데 앞으로 나이가 들면 자신의 일들이 전망이 불투명해지니 지금이라도 뭔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청소를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기술을 갖고 있는 청소 종사자들의 일의 미래가 나는 밝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청소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입하기가 쉬워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누구나 다 깨끗하게 꼼꼼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서 제 오더를 받는 경우에 사람은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많은 사람이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다 일을 따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종사자들이 많을 때는 더 특별히 잘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남들이 하지 않은 곳까지 세심하게 해주면서 다시 일해달라는 제 요청을 받아봤다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의 멋진 가치관에 뛰어난 성실함 그리고 섬세한 서비스까지 해내는 그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친구 데려와봐. 어느 여자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동료들이 남자친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나중에는 남자친구 한번 데려와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 여자분은 동료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서 언젠가 한번 데려올게요 라는 대답을 하였는데 그 남자친구는 뭐 하는데? 라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그 여자는 자기 남자친구가 환경미화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동료들의 반응은 침묵이었다. 그것이 뉴스에 나온 것을 보고 나는 놀란 감정이 들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참 많이 안타깝고 속상한 감정이 들었다.
자본주의 물질관을 보여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물의 의식이 이렇게 사회 곳곳에 드러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서 군인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혹시라도 음식점에 들어오면은 자리를 양보하거나 또한 팁을 안 받거나 아니면 주인이 서비스 음식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나라를 지켜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소방관 두 분이 순직하셨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관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느껴야 하는데 얼마 전에 나는 솔로에 출연한 소방관에 대해서 여자 상대가 하는 말에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연봉이 높지 않잖아. 정말 그것이 방송에서 할 말인가? 그것을 편집도 안 하고 방송을 그대로 보여주는 제작진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것을 보고 실망을 이 땅의 위대한 영웅들인 소방관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가? 집을 조금만 청소하지 않아도 집안이 얼마나 불쾌해지는지 우리는 다 느껴서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쓰레기를 치워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환경미화원처럼 위대한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편견으로 그들을 낮게 취급하는지 정말 이런 사고는 너무 하찮고 너무나 미성숙하고 너무나 불쾌한 생각이다. 드라마에서 환경미화원을 주인공으로 삼아 쓴 내용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판사, 변호사, 의사재벌, 이런 재벌 2세, 이런 사람들만 드라마의 소재와 주인공으로 활약하면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의 의식을 주도하는 문화 콘텐츠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고 보다 다양한 직업에 대한 귀한 것들을 보여주어 사람들의 의식 자체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들의 정신이 병들면서부터 사회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건전한 정신을 어떻게 길러줄까? 그것은 첫째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내 아이에서부터 먼저 건전하고 고무적이고 정상적인 생각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지나가다가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말하는 어떤 아줌마가 있었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다. 우리가 이런 사고관을 심어주고 편견을 심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른들의 교육 방향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의 병든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 어른들의 교육이 시작돼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